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외문마을 해수장과 계몽소설 상록수와 독립시 그날이 오면 독립운동가이며 문학작가인 시문선생의 어디 숨쉬고 있는 당진 출신 이초수연입니다. 그리고 먼저 도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홍성현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중심 힘센 충남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태현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영수 의원님이 5가지 도정 질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충남의 깡통 전세 사기에 대한 예방과 또 둘째로 당진 광명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하여 김태형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가지 사안 모두 지사님께서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나 이 자리를 빌려 2 사안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써 현 상황을 진단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충남의 전세가율 깡통 전세 사기 관련입니다. 주거는 가족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기능과 휴식을 통해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감당합니다. 즉 우리의 삶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집값 상승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을 일평생의 꿈으로 갖거나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서민들의 주거 문제는 이미 오랜 기간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많은 국민들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매매 가격이 굉장히 높아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기보다는 임대를 선택하게 되고 자연스러운 시장 논리에 따라 주택 매매 가격도 전세 가격도 모두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간의 차이가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주택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높은 전세가율 즉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간의 차이가 작아지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일명 깡통 전세입니다. 본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최근 1년 기준 충남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의 경우 79.7%, 연립 다세대 주택의 경우 81.5%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최근 1년 기준 충남 15개 시군이 주택 유형별 전세가율을 살펴보면 아파트의 경우 80%가 넘는 지역으로 서산, 천안, 아산, 논산이 있었고 보령과 당진의 경우 약 79%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연립 다세대 주택의 경우 90%가 넘는 지역이 천안, 서산이었고 80% 이상에는 보령 그리고 부여가 79.6%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제공 기관 및 시점별 수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충남 전체와 도내 일부 지자체의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가율이 80%가 넘었을 경우 깡통 전세의 위험 신호로 삼는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충남의 많은 지역이 위험 지역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깡통 전세 사기가 이미 발생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 충남을 포함한 지방의 보증사고 현황으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충남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사고 건수와 금액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1월에 비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안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 대부분이 2030 세대라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9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 개소 이후 4개월간 피해 접수 총 2,549건 중 연령 정보가 확인된 1,203건을 분석한 결과 20대 이하 237건 20%, 30대 626건 52%, 40대 205건 17%, 50대 72건 6%, 60대 45건 4%, 70대 이상 18건 1% 등으로 2030 세대가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30 세대에겐 이 전셋값이 전재산 또는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금액으로 사실상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나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충남에서도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으므로 소잃고 요약간 고치는 식의 사후 대처보단 적극적인 예방이 요구되어집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한 법령이 국회에서 한참을 계류하다 지난달 25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명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처럼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실상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되어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중심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협력하여 전세가율이 높은 시군 또는 일부 단지에 대해 특별히 관리 감독하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 올바른 거래 방법에 대한 교육 마련, 전세 사기 의심 매물 신고 시스템 구축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선제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부동산 경공매 대응 방법, 전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안내, 부동산 불법 행위 지도 점검, 신속 대응반 신설, 찾아가는 상담센터 및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맞춤형 주거정책 안내 및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임차권 등기 및 대항력 우선 번제권 상담 등의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상황과 여건이 달라 방법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충남으로 가져오고 적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깡통 전세 사기 의심 거래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2030 세대들뿐만 아니라 충남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주택을 매매하고 임대할 수 있는 충남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충남의 경우 충남 평균 또는 일부 시군이 깡통 전세 위험 수준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상황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깡통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금까지 충남은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줬어? 물 줬어. 참. 다음으로는 당진 광명 민자 고속도로 관련입니다.
지사님께서 신년세 때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어 나가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건넌다는 등의 뜻을 가진 봉산궤도 우수가교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도정 활동 중 막다른 길이 있더라도 해결책을 만들어 극복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겠으나 단어 뜻 그대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든다는 계획과 다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길이 되어주는 도로, 항만, 철도는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원으로 사이간접자본 SOC에 속합니다. 즉 사이간접자본은 일상생활이나 생산활동이 가장 기초가 되는 공공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은 타 시도와 비교하였을 때 앞서 드린 각종 사이간접자본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충남 서부 남부권의 경우 유독 접근성이 열악한 상황이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도 관계자들이 다양한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인지하셨기에 새 지역 산업관광 활성화나 서남부 철도 교통망 업그레이드 그리고 당진 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 등과 같은 사업에 많은 힘을 쏟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잘 추진된다면 충남에 큰 활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불균형, 교통체증 등과 같은 여타 문제들까지 해결되어 도민들이 삶의 질 향상 및 편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 추진 계획과 과정을 보다 더 촘촘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되 단 하루라도 신속하게 추진 및 완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먼 훗날의 혜택들을 앞당겨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당진 광면 민자고속도로의 추진 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해대교는 서울 수도권과 충남을 잇는 유일한 고속도로 교통량으로 충남뿐만 아니라 전북, 전남 등 서해안으로 가는 교통량이 몰리면서 정체가 심각한 구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강풍이나 낙뢰 등 자연재해나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을 전면 통제할 경우 대체할 길이 없어 제2 서해대교 건설이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2 서해대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기대를 모았으나 지방선거지사님이 공약에 포함된 이후 제2 서해대교 사업이 당진 광명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구간 중 일부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제2 서해대교 해저터널 사업이 당진 광명 민자고속도로에 포함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축소되었다. 또는 고속도로 건설에 속하게 되어 제2 서해대교만 추진하는 것보다 사업 추진도 늦춰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무료인 보령 해저터널과 같이 전액 국비 지원을 기대했지만 민자 건설로 인해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도 관계자는 민간 고속도로로 추진하게 될 경우 행정 절차 간소화로 비교적 건설 추진이 빠르고 통행료는 재정 사업으로 건설한 일반 고속도로의 1.1배를 넘을 수가 없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국가재정 사업과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제2의 서해대교 건설에 더 유리한 선택지라고 판단했을 것이 도의 입장으로 이해했습니다. 민간 자본이 투입됨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는 높이고 통행료도
부가세 정도만 포함된 단 1.1배 정도라면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에서 도가 추구하는 공익과 민간 사업이 추구하는 사익 간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지, 또는 통행료 1.1배를 맞추기 위해서 별도의 재정 확보는 필요한 것인지 필요 없는 것인지, 향후 민간 기업과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것인지 등 기대감에서 비롯된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뚜렷한 해결책 또는 방안이 있어야 도가 도민들과 약속한 대로 저렴한 통행료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사업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사업이나 하루라도 앞당겨서 도민들이 불편함을 덜어드리길 바라는 마음이고, 지사님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속한 추진 요구, 비싼 통행료 등 고속도로와 관련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을 향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현재 진행 상황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